안녕하세요. 홍기민클럽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보니까는 이 댓글을 아무도 안 다셨더라고요. 여기 그 홍기민클럽인데 이렇게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습니다. 보시면서 뭐 좀 좋은 조언도 주시고 그다음에 뭐 그 보신 감상도 남겨주시면은 저렇게 큰 힘이 되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자,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지금 생태위기,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생태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좀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경제성장하고 생태위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위기의 모면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과연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가능할 거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경제성장과 이 생태위기의 문제, 이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로마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죠. MIT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여기에 있는 시스템 과학자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끝난 뒤에 약 25년 동안 엄청난 고도성장을 계속을 해왔었어요. 우리나라 경우도 실제로 그 당시에 막 연 10% 성장률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고도 성장의 시대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여기 어떤 한계는 없느냐, 이런 걸 연구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컴퓨터 수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도 못한 수준이었죠. 뭐 발끝에도 아마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MIT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식량 생산, 각종 오염, 산업화, 즉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 그다음에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천연자원, 이런 변수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1970년대 시점에서 봤을 적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21세기 끝, 즉 2100년까지 이 변수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나아갈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이 굉장히 흉측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인류가 지금 살던 대로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21세기 안에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적 산업 문명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흉측한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뭐 세상 망한다 그런 예언이 뭐 한두 개였습니까? 뭐 가깝게는 우리 1999년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지구 다 박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1992년에는 우리 다미선 교회 휴거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만 맞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렸고 다 뻥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오해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 사람들의 연구는 무슨 정감록이나 격암 유럽 같은 식으로 인류에게 뭐 정해진 미래가 있어서 뭐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많이 오해를 받는 지점인데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로서 일정한 전제와 가정을 택한다고 했을 적에 산업 문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 7가지 정도 몇 가지 가정과 전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business as usual, 그러니까 BAU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인류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던 대로 살 경우, 이런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여준 게 이 BAU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흉측한 결론은요, 뭐 정해진 예언 같은 것이 아니고 인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 경우 그때 이러한 결론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21세기 안에 지구적인 산업 문명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이 흉측한 예언이 지금 반세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인류가 지금 정말로 반세기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대로 살아왔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연구가 1972년에 Limits to Growth, 그러니까는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나오자마자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 20세기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70년대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이 책 읽었습니다. 에이 뻥치지 마라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그 초딩 그 조그만 어린애가 무슨 그때 그런 책을 읽었다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거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색창연하죠. 예, 이 삼성문화문고라고 당시 값이 제일 싼 그 문고본이었습니다. 인류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승한 선생님 번역으로 이게 나왔었습니다. 이 책이. 여기 보세요. 이거 뭐 국산사자 음미도 이런 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7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도덕 이렇게 성적표 매기는. 다행히 점수는 안 써놔갖고 망치는 많은데,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걸 왜 읽었느냐 그러면은 그 초딩 그 조그만 꼬맹이가 당시에는요 이 할 게 없었어요. 초딩들이.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있나요? 게임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놀거리라는 게 그냥 볼 차는 거 아니면은 책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읽은 거니까. 그래서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책을 뭐 초딩이 뭘 이해했겠어요. 하도 무슨 소리냐 하도 몰랐는데 어린 마음에도 메시지 하나는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아, 망하겠구나. 혹시 벌써 망한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는 확 다가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그냥 limited growth 이렇게 치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뜨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옛날 그 책의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요 그림입니다. 예, 뭐 낙서도 있고 그런데 어지러운데 자, 요 그림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온 대로 인구, 자원, 경제 성장 등의 관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시리즈, 타임 시리즈를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이 프로젝션을 해놨습니다. 미래 21세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하나씩 좀 봅시다. 먼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왼쪽 메뉴에 높다가 뚝 떨어지는 선 있죠. 이게 자원, 즉 화석연료와 부존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인데 가로축이 1900년에서 2100년까지 20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딱 중간점, 즉 2000년 시점에 들어오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 아래에는 1인당 식량의 양인데 이건 또 대략 2010년 전후에서 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오염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거는 2020년까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맨 아래를 보시면 1인당 생산, 즉 GDP죠. 1인당 GDP가 나오는데 이게 21세기 들어오자마자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신 오염, 즉 환경위기가 21세기에 들어오면 아주 신나게 증가를 해서 대략 2020년대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인구가 있죠. 인구가 21세기 중반부터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산화 제한이라든가 하는 그 인간들의 의식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방금 본 여러 상황의 악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든가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가 악화되니까는 사회 갈등이 엄청나지겠죠. 그것 때문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하든가 하는 원치 않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인구가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지만은 그 과정이 대단히 비극적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성장을 계속하려 드는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공업 생산도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많이 까먹는 사실인데 이게 복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시죠? 복리로 원금이 불어나게 되면요. 이게 지수함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절대적인 크기가 무지무지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늘기 시작해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난한 나라가 처음에 경제 성장을 할 때는 경제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10% 성장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 만약에 3%든 5%든 꾸준하게 몇십 년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요. 이게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복리의 마법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절대 사이즈가 불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사이즈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되면은 이 봉업 생산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니까 자원이 금방 고갈되겠죠. 또 인류가 이 복리의 경제 성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인구도 엄청 늘 것이고 식량 가격이 곧 등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의 지속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한계에 21세기 중반쯤에 부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제가 이제 10살을 간 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습니다. 망했구나.
다시 이 책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가로축 중간에 그 2000년 시점에 제가 그 모나미 볼펜으로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것보다 조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세로축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게 당시에 제가 이제 겁이 난 나머지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야? 이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 1970년대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점선을 그은 건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저를 달랬습니다. 그 70년대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럭저럭 유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흉측한 일들은 뭐 먼 미래 일인데 에이 인류가 뭐 설마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그 전에 뭔가 대책을 세우겠지. 예. 그래서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지구가 망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 70년대 초 우리 노트북만큼도 아니 이 핸드폰만큼도 안 되는 그 꼬물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달랑 그 변수 몇 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로 70년대 이 책이 나왔을 적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건 뻥이다. 뻥도 이런 뻥이 없다. 이래서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2년이죠. 이 책이 나온 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지구적 산업 문명이 실제로 50년 동안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걸어왔는가라는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시점에 현재 인류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 현재의 문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